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권세진 기자입니다. 9월 23일 역대 최장수 국토부 장관이 탄생했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이분은 2017년 6월 23일 취임해서 이날 1189일째 재직했습니다. 이전까지 이제 국토부 관련 부서의 최장수 장관이 이명박 정부 시절인 정종환 전 국토해양부 장관, 이분이 이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약 3년 3개월 정도를 재직했는데 김현미 장관이 이 기록을 깼습니다. 근데 이분이 문재인 정부의 초대 국토부 장관직에 오를 때 이렇게 오래 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 별로 없었죠. 그리고 이분은 어차피 2020년 4월 총선에 나가겠다는 의지가 워낙 강해서 2017년 딱 이제 임명을 받자마자 딱 2년 정도 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어 왔습니다. 근데 중간에 이제 국토부 장관으로 내정됐던 최정호 장관 후보자가 청문 과정에서 낙마를 하면서 김 장관은 총선 출마도 포기하고 이른바 장관 2기를 수행하게 됩니다. 근데 김현미 장관이 이제 재직하는 3년 3개월 동안 부동산 시장에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수도권 중심으로 집값 계속 올랐고 한두 달 멀다 하고 정부는 크고 작은 부동산 대책을 마련했죠. 쏟아졌고 20몇 번이 나왔습니다. 근데 대책을 내놓으면 내놓을수록 집값은 막 더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이 문제가 발목을 잡았던 노무현 정권, 거기에 이어서 문재인 정부도 부동산 때문에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죠. 이 김 장관, 원래 잘못하려고 한 건 아닐 겁니다. 원래 목표는 투기 근절, 그리고 서민 주거 안정, 굉장히 확실한 목표를 갖고 국토부 장관에 취임을 했습니다. 이분은 이제 취임사에서 아파트는 돈이 아니라 집이다. 그리고 투기 세력 때문에 시장이 어지러워져서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동산 정책은 투기를 조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부가 결정해야 한다. 이렇게 단언을 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장기 집권을 하게 됐는데 사실상 이분의 정치적인 성과를 한번 보자면 정부 여당 누구에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정치 경력이 좀 탄탄합니다. 원래는 이제 연세대 정치외교학과에서 정치를 전공한 운동권이었던 김 장관은 1987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홍보 담당자로 정치에 발을 들이게 됩니다. 그 후로 이제 평민당국 기자, 당 부대변인 이런 걸 거치면서 당직자로 당에서 이제 대언론 업무만 15년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언론인, 정치인 모두가 김현미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죠. 당 홍보 이제 담당자였는데 거기서 옛날에는 이제 신문 기자들 상대하고 이런 거였는데 이때부터 DJ 때 이제 TV 모니터링을 굉장히 강화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홍보에 새 장을 열었다. 이런 높은 평가를 받기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비서관, 그리고 당 대변인 이런 걸 거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지역구에서 2번 당선돼서 3선 됐죠. 그리고 여성 최초의 국토부 장관까지 굉장히 이제 승승장구해온 정치인입니다. 이분이 이제 국토부 장관이 하필 된 이유는 그거였죠. 국회의원 시절 동안 기획재정위원회 그리고 예결위원장 했습니다. 여성 최초의 예결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중용하는 86세대 이분들 중에서 경제를 그나마 아는 사람이 이제 김현미 장관 정도였던 겁니다. 이분은 이제 원래는 경제를 전공한 게 아닌데 외환위기 이후 이제 정치권에 들어와서 정치를 하려면 경제를 잘 알아야 하는구나. 그러면서 경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상임위도 그쪽으로만 계속 신청을 해서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단 이 김현미 장관이라는 분에 대해서 국민들 사이에서는 분노가 엄청나죠. 사실 집값을 어마어마하게 올려놓고 서민들 집도 못 사게 만든 주범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청와대 청원에 빨리 김현미 장관 잘라라 이런 청원도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 지금까지 잘 나갔던 정치인 김현미, 이 정치인 김현미의 최대 위기는 지금이 아니냐 이렇게 보이기도 하죠. 근데 제가 이번 월간조선 10월호 여기에 이런 기사를 썼습니다. 김현미 인물연구. 이 인물연구 기사를 쓰기 위해서 주변 사람, 여태까지 했던 행적들, 이런 것을 다 이제 사람들 만나고 조사하고 이러면서 좀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이들의 의견은 국민의 생각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김현미 장관이 정치적 위기가 아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물론이고 앞으로도 그 후에도 더 잘 나갈 가능성이 크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일까요? 첫째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굉장히 충실하게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김 장관은 이제 부동산 투기 근절, 이거에 목숨 거는 지금 문재인 정권의 이런 입장을 완전히 대변하고 있죠. 본인의 논리가 가끔 이렇게 파괴될 때도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때도 있는데 그런 걸 아랑곳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 사실 누구도 얘기했지만 이 문 대통령의 숨결을 잃는 이런 수준으로 발언을 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분이 의외로 개인적인 문제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재산도 많지 않고 가족 관련 부서일 수도 없습니다. 지금 이제 사실 문재인 정부의 고위직들 기득권이면서 부동산, 다주택, 자녀 교육, 자녀 병역 이런 문제로 국민의 분노를 굉장히 많이 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은 그런 게 사실상 없어요. 그래서 문 대통령이 이제 이런 점을 좀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런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죠, 이 정부에는. 그리고 또 이제 김 장관을 이제 뭐 문책하거나 경질하면 사실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부동산 정책, 이거를 완전히 뭐 실패했다고 인정하는 셈이니까 문 대통령은 경질은커녕 뭐 이제 더 계속 띄워주고 잘하고 있다고 하고 격려할 것이다. 뭐 이런 이제 예상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김 장관, 뭐 국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분노의 대상이지만 얼마 전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제 떠날 때 그 후임으로 언급이 된 적 있죠. 대통령 비서실장. 심지어는 경제부총리설까지 나왔습니다. 국토부 장관에서 승진을 해서 경제부총리로 갈 것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이게 다 뭐 국민 입장에선 좀 기함할 일인데 문 대통령의 김현미 장관에 대한 신뢰가 어느 정도인지 뭐 알 수 있게 하는 풍문입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것은 이 김 장관은 문재인 정부 임기가 끝나면 어떤 길을 걷게 될까요? 좀 예측을 하느라 이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그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제 김현미 장관이 이번 총선에 이제 출마를 하지 못하게 되면서 지역구도 잃었죠. 그 국민 사이에서는 부동산 역적이다, 뭐 공공의 적이다, 이런 식으로 불리는 김 장관, 뭐 정치적으로는 좀 제기하기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국민 정서와는 달리 정부 여당 사람들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김 장관이 이제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도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의 역대 대통령 후보들, 김대중 전 대통령, 이분과는 이제 정치 시작할 때 이쪽으로 들어왔던 사이고, 노무현 전 대통령, 이분 이제 당선인 시절에 부대변인을 했습니다. 그 정동영 후보 있었죠. 이분 이제 지역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굉장히 가까운 사이입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뭐 측근이죠. 그 모든 여태까지 민주당을 거쳐간 대통령 후보, 이런 분들과 굉장히 친밀합니다. 그리고 뭐 너무 굉장히 오랜 시간을 당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뭐 특정 계파에 휘말리거나 뭐 내쳐지거나 이런 적도 없었습니다. 또 심지어 차기 대권 주자들과도 굉장히 좋은 관계입니다. 이낙연 의원과는 노무현 당선인의 대변인, 그리고 부대변인, 이낙연 대변인, 김현미 부대변인으로 호흡을 굉장히 많이 맞췄습니다. 그리고 또 김 장관은 이재명 경기지사하고도 친밀합니다. 원래 지역구가 일산, 경기도죠. 그리고 민주당의 경기도당위원장도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도권 부동산, 교통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이재명 지사와도 긴밀하게 협조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김 장관 원래 박원순 전 서울시장하고는 좀 충돌이 많았거든요. 좀 대조적인 분입니다. 그래서 결국 뭐 모든 정치권 얘기 다 이제 들어보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이 여러 가지 뭐 방패막이가 되면서 논리적 약점을 감수하면서까지 세입자 편 들고 이제 이 정부는 잘하고 있다, 이렇게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이렇게 끝까지 밀고 나가는 이 김현미 장관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뭐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국민이 분노를 해도 정치권의 속내는 민심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